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오는 주말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을 앞두고 토트넘 허스퍼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에 드러났던 토트넘의 문제점에 대해 솔직한 생각 및 개선 의지를 밝혔는데요. 개막전을 앞둔 최대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미드필더 이브 비수마의 히피크랙 웃음가스 흡입 논란에 대해서도 징계한다라며 솔직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이끄는 토트넘 선수단의 분위기는 늘 화기애애한데요. 최근 훈련장과 미디어데이 현장에서 손흥민 선수가 특히 18살의 유망주 올 여름에 합류한 미드필더 아치 그레이를 유독 챙기는 모습이 화제인데 그 배경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기자회견 전체 내용과 더불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최근 토트넘의 구단 역대 최고액 이적료로 합류했고 올 시즌 토트넘의 전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도미닉 솔랑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솔랑케는 어떻게 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행히도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는 최고의 프로 선수이고 또 좋은 사람이며 라커룸에 정말 잘 적응했다라면서 몸 상태도 좋고 또 경기력도 좋고 훈련 태도도 좋고 선수들과 관계도 너무나 좋다. 모든 면에서 빠르게 잘 녹아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축구를 제일 잘해야 되겠죠. 축구를 잘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잘 맞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라면서 솔랑키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전술적인 특성들을 훈련장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본머스와 토트넘의 플레이 스타일과 전술이 다른데 우리가 조금씩 다르게 플레이하고 또 다르게 훈련하기 때문에 아직 적응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새로운 선수가 영입될 때마다 그런 모습들은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훈련 상황을 보자면 정말 잘 적응하고 있고 또 아직 몇 번의 세션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주 좋다. 즉 개막전 전까지 충분히 경기에 뛸 수 있을 정도의 이해력을 갖추게 될 거라고 얘기한 건데요. 월요일에 괜찮을까요? 뛸 수 있을까요? 라는 직접적인 현지 영국 기자의 질문에 네, 그럴 거예요 라는 말로 당장 개막전부터 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현재 최전방 공격수 자원으로 풀핏을 갖춘 선수가 솔랑키밖에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 솔랑키의 개막전 선발 출전을 이전에 나왔던 보도나 인터뷰를 통해서 체크하고 확인했듯이 다시 한번 쐐기를 박은 겁니다. 즉 레스터시티와의 개막전 솔랑키는 선발 출전으로 토트넘의 데뷔전을 치를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올 시즌은 첫 시즌과 얼마나 다른지 또 선수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있으며 이제 선수들 중 상당수가 감독님 포스테코글루 당신의 플랜에 있는 선수냐 당신의 선수이냐 라는 조금은 이제 이적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이 나왔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시즌에 함께했던 선수들에 대한 존중심을 갖기 위한 발언을 이어갑니다. 제가 부임한 날부터 그들은 항상 제 선수였습니다. 물론 올 여름은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다른 프리시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또 앞으로 다가올 시즌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즌을 멋지게 시작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더 안정되고 준비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나가서 만들어야 할 모든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프리시즌을 탄탄하게 보냈고 대부분의 경우 모두가 기여한 바가 큽니다. 지난 주말에는 데스티니 우도기와 히샬리송, 프레이저 포스터 등 장기 부상에서 막 복귀한 선수들도 있었죠. 지난 7일 동안 모든 선수들이 함께한 프리시즌과 투어 때보다 훈련 수준이 다시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환경이 조성된 것 같아요. 아직 몇 번의 세션이 남아있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명단에 있는 거의 모든 선수가 출전할 수 있다는 점이며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국가대표 휴식기 인터내셔널 브레이크까지는 일정이 거의 정해져 있지만 그 이후에는 카라바오컵과 유로파리그 같은 유럽 대항전이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경기를 치르게 될 것이고 강력한 스쿼드가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3주 정도는 선수들을 준비시킬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지난 시즌 후반기 상승세가 꺾였던 과정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이 선수들의 부상이었잖아요. 올 프리시즌에는 선수들의 몸 상태가 지난해보다 좋다. 그리고 지난 시즌보다 내가 지금 더 선수들을 잘 알고 있고 선수들도 나의 방식과 방향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난해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던 때보다 더 안정적이고 좋다. 그런데 지난 시즌에 첫 10경기 무패를 달리면서 1위까지 치고 올라갔었잖아요. 지난 시즌에 그렇게 막 와서도 그런 성과를 냈으니 올 시즌은 더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조금 기대감과 자신감을 보인 상황이고 또 사진에 보시는 대로
핵심적인 선수라고 할 수 있죠. 전술적으로 왼쪽 풀백으로 인버티드로 들어와서 최전방 공격 영역까지도 커버하는 우도기 선수가 마침내 지난 시즌 말에 입었던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한 부분, 특히 우도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이탈리아 대표로 유로 2024에 참가할 수 없었지만 그 참가를 불발된 상태에서 휴식하고 회복하고 이 개막전 토트넘의 일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게 오히려 다행일 수 있다. 게다가 프리시즌 내내 클루세프스키를 최전방으로 써야 했던 상황은 솔랑키의 영입이 이루어지기 전에 히샬리송까지 다쳤기 때문인데 그 히샬리송도 이제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전한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스쿼드가 부상 없이 풀 스쿼드이긴 한데 이적 시장이 아직 열려있다는 점, 특히 솔랑키에 큰 돈을 쓰긴 했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미 추가 영입이 있을 수 있다라고 공언한 가운데 그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보수적이거나 신중한 대답이 아니라 추가 영입이 분명히 중요한 영입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적 시장이 끝났을 때 토트넘의 불안 요소가 나올까요? 아니면 흥미진진한 결말이 나올까요? 즉 이적 시장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현재 스탠스 어떠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해줄 수는 없겠지만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그 질문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하거나 얘기할 수 없거나 내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대답을 했어요. 이적 시즌이 열려있는 동안은 많은 부분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선수들이 나가는 거나 들어오는 것 뿐만 아니라 나가면서 또 들어오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작년에 훨씬 더 많은 변동 요소가 있었던 것과 달리 올 시즌은 불확실성이 적은 범위 내에서 일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알고 시즌을 계획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지난 시즌보다 빠른 단계로 팀이 구축되고 있고 영입에 대한 타깃과 협의 과정도 명확하다. 또 필요한 포지션과 선수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추가적으로 언제 확실하게 오게 되고 훈련하게 될지는 물론 미지수인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 요인과 관계없이 우리는 새로운 시즌, 이적 시장이 열려있는 시즌 기간 동안의 경기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선수가 들어오거나 나가는 일이 생기더라도 크게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미 지금의 플랜에 있는 구축됐고 나가는 경우에는 분명히 원치 않은 플랜에서 조금은 밀린 선수일 것이기 때문에 방해가 없을 것이고 들어오는 선수는 지금의 선수들을 더 강화해주거나 혹은 스쿼드의 뎁스의 문제에 영향을 줄 선수이기 때문에 좋으면 좋았지 그로 인한 조직력의 문제라든지 전술적인 문제가 나오진 않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레스터시티와의 개막전 오는 주말 이후에도 여전히 활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불확실성 요소는 작년보다 훨씬 적다. 즉 다음 주에도 영입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지만 그게 내가 모르는 범위 내의 선수와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해진 협의가 진행되던 협의가 완료되는 것이다 보니까 내가 충분히 예상 가능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솔랑키의 영입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리고 솔랑키 수준의 큰 영입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앞으로 있을 그 이적 시장에서 활동 등이 조금은 지금 선수들의 백업 자원들이 오는 건지 아니면 솔랑키급의 주전이 오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우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일에 대해 추측하는 것, 이런 추측성 기사가 나오는 것도 좋아하지 않지만 일단 솔랑키의 영입은 중요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해결되긴 했지만 솔랑키가 오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긴 했지만 지난 프리시즌 기간 동안에는 사실 백포라인 선수 대부분이 결정하기도 했고 히샬리송까지 부상을 당해서 정통 스트라이커가 없다 보니까 프리시즌은 까다로웠다. 즉 프리시즌에 보여준 우리의 경기력은 온전한 우리의 준비와 전술적인 성장성을 보여주지 못한다. 특히 바이에른 뮌헨과의 두 경기에서 보여줬던 실망감은 그걸로 우리를 아직 평가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특히 최전방에는 어린 윌 랭크셔만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핵심 자원, 핵심 포지션의 선수가 없이 팀을 꾸려와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관리했다. 클루세프스키가 가짜 고번 역할을 또 잘해줬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클루세프스키를 최전방의 주력으로 쓸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어찌됐거나 솔랑키를 영입하게 되어 정말 기뻤고 마침 히샬리송도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갖춰진 채에서 우리 팀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조금 더 안정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했고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적 시장이 닫히기 전까지 적어도 2번의 기자회견이 남아있습니다. 그게 제가 카운트하는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적 시장이 문이 닫히기 전까지 총 3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2 기자회견 안에서 뭔가 얘기할 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만한 선수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조금은 남겼는데요. 최근에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는 영국의 기브미 스포츠에 기고한 본인의 정보 컬럼에서 토트넘 허스퍼가 솔랑키를 데려왔지만 아마도 1명 정도의 공격수가 더 올 것이다.
내가 확실히 보장됐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고려하고 있다. 토트넘은 굉장히 바쁜 다음 주를 보낼 것이다. 즉 공격 라인 보강을 위해 손흥민, 존슨, 쿨루세프스키가 있는 상태이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손흥민 선수가 확고한 가운데 베르너나 솔로몬까지 있는데 오른쪽에 존슨과 쿨루세프스키는 분명히 조금 제한성과 아쉬운 점들이 있잖아요. 그 오른쪽 선수를 노리고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실제 토트넘의 내부 상황을 잘 아는 것으로 유명한 런던 거주 영국인 에이전트 폴 오키프의 정보에 따르면 토트넘은 윙어 계약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윙어의 존재는 바로 오른쪽 윙어이고 이미 협의가 진행됐던 선수는 울버햄튼에서 첼시로 최근에 이적한 페드로 네투인데요. 페드로 네투가 첼시행을 결정하고 공식 발표가 나왔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사실 토트넘이 꽤 좀 실망했고 놀랐다고 합니다. 울버햄튼이 거절했기 때문에 무산이 됐다라고 하는데 페드로 네투의 개인적인 선택에 앞서서 울버햄튼 쪽으로 첼시는 현금 이적료만 제시해서 합의를 했지만 토트넘은 4천만 파운드의 올리버 스킵을 넣어서 껴주는 조건으로 제시를 했는데 울버햄튼에서 아마도 이 스킵 선수를 그리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과정 속에 무산이 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오른쪽 윙포워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히샬리송의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질문도 있었는데요. 히샬리송 잘하고 있다. 물론 아직 올여름 프리시즌에는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몇 주 동안 더 훈련을 해야 뛸 수 있겠지만 충분히 훈련은 잘하고 있다. 특히 부상의 영향이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부상을 확실히 털어냈다. 그동안 몸이 아픈데도 조금 참고 뛰거나 정신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토트넘 입단 이후 최고의 경기력을 내지 못했던 것은 그런 관리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문제를 완전히 털어냈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더 차분하게 끌어올리기 위해 그리고 솔랑키까지 왔기 때문에 현재의 발언으로 보자면 기존의 팀에 있던 히샬리송이 레스터시티에 출전할 가능성보다는 솔랑키가 선발로 나오고 내지는 풀타임까지 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몇몇 선수, 히샬리송 외에도 지난주 후반에 합류한 선수들이 꽤 있지만 우리가 월요일에 경기를 한다는 점에 있어서 분명히 이건 도움이 된다. 우리가 조금 더 훈련하고 조금 더 지켜보고 조금 더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몇 번의 훈련 세션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개막전을 토요일에 치러야 했다면 이 기자회견이 있던 목요일, 영국 시간 기준으로 목요일처럼 강한 세션을 갖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개막전 일정이 가장 늦게 잡혀있다 보니까 오늘까지도 강하게 훈련하고 또 금요일까지도 전술훈련을 가져가고 경기 하루 전 정도에 조금 컨디션만 체크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면 선수들이 더 빠르게 끌어올려질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만족감과 또 정말 어드밴티지를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자신감을 좀 보인 것 같아요. 선수들이 특히 목요일에 의미 있는 훈련을 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월요일 저녁에 좋은 경기 컨디션을 유지할 것이다라면서 모두가 출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에메르송 로얄 선수는 결국에는 소문대로 AC밀란으로의 이적이 공식 발표됐고 입단식까지 밀란에 가서 치렀는데요. 로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전으로 뛰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팀 분위기를 잘 만들어줬고 또 본인의 주 포지션이 아닌 센터백이나 레프트백이나 모든 역할들을 또 열심히 해주면서 물론 아쉬운 점들도 경기력적으로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백업 선수로서 로테이션 자원으로서는 대단한 모습 보였어요. 브라질 대표로 뽑힐 정도의 선수였고 어떻게 보면은 라리가에서 떠오르면서 바르셀로나에까지 갔다가 토트넘으로 온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도 팀을 위해 생활하고 행동하고 태도했던 부분들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테코글 감독도 로얄에 대한 질문에 그가 떠난 것에 대한 질문에 에미 슈퍼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본인이 평소에 하던 그 별명까지 이야기하면서 정말 훌륭한 프로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 다만 우리가 팀을 바꾸고자 하려는 순간에 내려야 할 좀 어려운 결정 중에 하나였다. 정말 훌륭한 선수이고 팀 내에서 인기가 정말 많았던 그런 선수들이 좋아하는 선수인데 주전으로 뛰기에는 좀 이제 경쟁에서 밀렸던 것이죠. 작년에 자신이 선호하는 포지션인 오른쪽 풀백으로 많이 뛰지는 못했지만 매일 훈련하면서 보여줬던 모습 또 포로가 부상으로 빠졌을 때 그 자리를 대체했던 모습들 가장 열심히 훈련했고 또 정말 최고의 선수였고 함께 시간을 계속 보내고 싶었던 선수였다. 그리고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고 큰 마음을 가진 선수였다. 그런 로얄이 떠나면서 AC밀란이라는 또 큰 팀으로 좋은 팀으로 가게 됐기 때문에 환상적인 이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팀과 안 좋게 헤어진 게 절대 아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정말 좋은 시간을 만들 것 같고 그에게는 승리가 된 이적이고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또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서로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이적들이 아직 남아있죠. 로셀소의 거치도 결정되어야 하고 스킵 선수도 여전히 이적설에 올라와 있고 뭐 여러 이런 과포화 상태의 포지션의 선수들은 유로파리그 스쿼드 등록이
감독이 이제 월말에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필요한데 이 알레스테어 골드 풋볼 런던 기자가 이 부분을 질문하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저보다 더 많이 고민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괜찮다. 일단 우리가 많은 경기를 치러야 하고 또 선수단의 숫자가 충분한 것은 오히려 이점이다. 그 선수들 모두가 경쟁력을 가지는 게 목표다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선수들이 더 오는 상황들을 감안해도 지금 그것은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올 시즌에 대한 목표가 나왔는데요. 지난 시즌에 5위를 차지했는데 5위를 기록했는데 올 시즌의 목표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어떤 당장의 결과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팀을 만들어가면 성적은 따라온다. 지금 어떤 순위를 바라보고 결과를 바라보기보다는 방향성과 철학을 갖춰가고 그 팀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해왔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겠죠. 지난 시즌에 어떻게 보면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일부 놓치면서도 그 철학을 포기하지 않은 운영을 보였었는데 올 시즌에 대해서 저는 매 시즌마다 성공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즌에 임한다. 즉 내가 성공을 눈앞에 결실을 내고 싶지 않은 감독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출발점이 개선일 뿐이다. 축구의 개선, 우리 축구의 일관성의 개선, 우리가 원하는 축구를 꾸준히 제대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그걸 위한 훈련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년에 괜찮은 시즌을 보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그 전 시즌보다 더 나아졌다. 순위가 올라갔으니까 8위에서 5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좋아졌고 또 그 결과를 낸 방식, 우리의 축구도 바뀌었고 또 정말 좋았던 순간, 좋았던 결과도 있었다. 지난 시즌 후반기가 물론 우리에게 실망스러웠을 텐데 이 부분만 개선한다면 더 일관성 있게 시즌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와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후반기에 드러났던 문제점, 기복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도 준비하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나도 그 해결책을 내 나름 적용할 것이다 라면서 믿고 지켜보라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번이 토트넘에서의 두 번째 시즌인데 첫 번째 시즌에서 그러면 무엇을 배웠나요? 구체적으로 뭐를 반영할 건가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지난 시즌의 문제점들을 생각하기보단 가장 중요한 게 지난 시즌에 우리가 어떤 아쉬운 점이 있었던 걸 떠나서 우리가 원하는 팀이 되기 위한 좋은 플랫폼과 토대를 마련하는 시간이었다. 지난 시즌이 끝나고 나서 물론 실망스러운 결과가 있었지만 우리 구단 토트넘이 지금 내가 토트넘에 와서 바꾸고 싶었던 것은 이런 순위라는 결과만이 아니라 우리가 축구를 하는 방식을 바꾸고 싶었기 때문에 그 방식을 바꾸면서 결과를 추구했다는 점에 있어서 결과가 완전히 만족스러울 수는 없어도 분명히 성공적인 발판을 마련한 시즌이었다라고 돌아봤거든요. 다만 올 시즌에는 그보다 나아져야 된다. 이 축구적인 부분도 더 올라가야 되고 성적도 더 올라가야 된다. 즉 최소한 챔스 진출권을 따내면서 더 좋은 축구를 하겠다라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에 열릴 레스터시티와의 개막전 어떤 것들을 기대하냐고 했을 때 레스터에 대해 꽤 많이 봤다. 상대팀에 대한 분석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엔조 마레스카 감독이 지난 시즌 레스터시티에서 환상적인 일을 해내면서 승격을 시켰고 상당히 매력적인 축구를 해왔고 그런 것들을 봤고 또 알기 때문에 반등을 계상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감독이 바뀌었다. 감독이 시즌을 앞두고 바뀌었지만 그래도 레스터시티가 강력한 팀이라고 하면서 스티브 쿠퍼 감독이 합류했는데 좋은 사람이자 또 좋은 감독이다. 최고의 감독이다. 몇 년 동안 그를 알고 지냈다라고 하면서 상대의 새로운 감독도 파악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일을 하고 직장을 잃게 된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지난 시즌 도중에 경질된 상황은 그 감독 본인에게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또 레스터에서는 잘해낼 수 있고 무엇보다 그는 프리미어리그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만만하게 보지 않을 것이다. 상대가 감독이 새롭게 왔다라는 점이 우리에게 크게 이점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개막전에 특히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한 팀과 그들의 홈에서 경기를 치른다면 쉽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분위기상 그 팀은 다시 돌아온 프리미어리그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할 것이고 흥분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대의 의욕과 동기부여가 힘든 시험대가 될 테지만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좋은 출발을 하는 게 또 시작부터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도 느꼈기 때문에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다. 좋은 경기했어. 이렇게 끝내지 않을 것이다. 특히 레스터시티를 상대로는 이기겠다라고 말했고요. 현재 레스터시티에는 토트넘 출신의 해리 윙크스가 뛰고 있고 또 윙크스가 토트넘에서 어려운 상황을 겪다가 레스터시티에 가서 조금 이제 반등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윙크스를 내보냈던 것은 내가 오기 전에 내려진 결정이었다면서 개인적으로 본인이 윙크스에 대해서 뭐 안 좋게 평가를 했던 게 아니다. 선수로서의 자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또 우리가 큰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어설픈 땜질이 아니라 급격한 변화를 위해 대대적인 선수단의 개편도 필요했다. 우리 팀을 떠났지만 해리 윙크스의 커리어가 안 좋아진 건 아니다. 지난 시즌에 레스터에서 환상적인 시즌을 보냈고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돌아왔다. 그는 뛰어난 축구 선수다라면서 레스터시티에서도 정말 잘하고 있다고 덕담을 남겼습니다. 그 포지션에 중요한 토트넘의 핵심 자원인 비수마가 우승가스 사건
히피 크랙을 흡입한 것을 영상으로 스냅챗에 올리고 이게 유출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최대 징역까지 가능한데 이건 사실 상습적인 흡입이 진행됐을 때의 문제다 보니까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고 프리미어리그 차원에서의 움직임도 좀 유보적이었거든요. 다만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본인도 축구계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오면서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상황에 대해서 짚고 가야 된다. 비수마가 정말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는 뭐 그 상황을 그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지만 그가 앞으로 좋은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 교육도 필요하고 또 그를 위해 실수를 명확하게 벗어나기 위해 또 실수로부터 배울 기회가 필요하다. 축구 선수로서의 사회적 책무가 있다. 클럽, 팀, 동료, 서포터즈들 모두에게도 이런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를 돕고 이해해 줄 필요도 있지만 제재도 필요하다면서 월요일 영국 시간으로 열릴 레스터시티와의 개막전에 출전 정지 시켰다라고 했어요. 이게 프리미어리그에서 내린 지침이 아니라 구단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출전 정지를 시켰다는 것이죠. 비수마와 그리고 비수마와 선수단 사이의 신뢰가 다시 구축되어야 한다. 그냥 한 경기를 뛰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본인이 배워야 한다. 하지만 문은 열려있다. 그 징계 이후 본인이 앞으로 어떤 행동과 태도를 보이는지 앞으로 결정하는지를 좀 볼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비수마가 그럼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냐고 했을 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어떤 말이나 반성의 메시지나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그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그가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면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비수마가 뛸 수 없는 것은 분명한 타격인데 전력상으로는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그 자리를 맡아볼 수 있거든요. 이제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제대로 뛸 수 있는지 부상 후 후유증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코파 아메리카에 참가해서 4강까지 치르고 왔잖아요. 이미 우루과이 대표팀에서 출전 시간을 가지면서 회복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프리시즌 을 함께하지 못한 것들은 분명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훈련한 걸 보니까 재난 시즌에 모였던 모습보다 부상 후유증에서 더 털어낸 모습, 더 발전된 모습, 나아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분명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면서 벤탄쿠르가 아마 출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아치 그레이가 이 6번 포지션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이 나왔어요. 실제로 프리시즌 기간 동안 센터백도 맡고 오른쪽 풀백, 중앙 미드필더 여러 역할을 맡았는데 비수마가 뛸 수 없다면 아치 그레이도 그 자리를 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자 네,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치 그레이는 훌륭한 어린 선수, 18살인데도 마음가짐이 훌륭하다면서 아치 그레이에게 센터백이란 정말 프리시즌 기간 동안 아예 다른 포지션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것조차 잘해줬다. 아치 그레이와 같은 선수를 영입하는 매력은 그 선수가 멀티플레이어,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는 점인데 공미, 중미, 수미의 오른쪽 풀백, 센터백까지 가능했다는 점은 아치 그레이의 축구 지능과 또 피지컬적 능력을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정말 만족하고 있고 또 월요일에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 뛸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얻었다라는 말로 아치 그레이가 최소한 레스터와의 경기에 토트넘 공식 데뷔전을 치를 거다라고 또 예고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아치 그레이를 주장 선임 선수가 굉장히 살뜰히 아끼고 따로 장난도 많이 치면서 새로운 애착 인형이 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장난을 많이 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아치 그레이의 긴장감을 내려주고 또 아치 그레이가 개막전에서 본인과 함께 시너지를 내기 위한 그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선수를 편애하고 총애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장난에서 나오는 것은 아치 그레이의 긴장감을 낮춰주고 아치 그레이가 최대한 편안하고 즐겁게 토트넘의 데뷔전을 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죠. 후스코드닷컴이 공개한 레스터시티와의 경기 예상 선발 명단을 보면 솔랑키 원톱에 오른쪽에 쿨루세프키, 왼쪽에 손흥민 선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존슨이 프리시즌 내내 오른쪽에서 뛰어왔지만 쿨루세프키가 최근 9번으로 뛰면서도 보여줬던 그 속도감과 템포가 오히려 낮다라는 평가가 나온 것 같고요. 미드필드 라인은 원래 비수마, 메디슨, 사르가 주전 조합이었는데 비수마가 빠진 자리 우선은 경험이 있는 벤탄쿠르가 먼저 뛰되 벤탄쿠르가 풀타임을 뛸 정도의 체력 상태인지에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레이가 벤탄쿠르의 컨디션에 따라서 후반전에 교체되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비 라인은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포로의 주전 라인이 가동되고 비카리오 골키퍼가 골문을 지킬 것 같은데요. 물론 남은 훈련 기간 동안 어떤 불운한 부상이 생기지 않아야지 이 라인업이 가동될 수 있겠지만 토트넘 허스퍼가 새로 달라진 모습, 특히 이 척추 라인에 들어온 솔랑키 그리고 아치 그레이 같은 새로운 어린 선수들의 활약이 어떻게 될지 또 손흥민 선수를 아예 왼쪽으로 두고 솔랑키와 어떤 시너지를 내게 할지에 대한 많은 궁금증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난 시즌에 아쉬웠던 부분들을 개선하고 올 시즌에는 챔피언스리그 진출 및 우승을 위한 팀을 만들어 보일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토트넘과 레스터시티의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그리고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모든 소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